냐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 위기 상황에서 엄청나게 코리아 브랜드라는 파워가 성장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혜택이 다 지금 젊으신 분들한테 올 건데 이 좀 참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금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기들 빨래가 끝도 없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 빨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빨아도 끝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빨래를 하는데 아이들 빨래가 너무 많네요. 오늘도 좀 빨래를 개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은 며칠 전에 트럼프 형님께서 제가 사는 아리조나에 들렸다 가셨어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백악관을 떠나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주가 이 아리조나 주라고 하는데 오셔가지고 하니웰이란 마스크 만드는 회사에 잠깐 들으셨는데 말이 많습니다. TV에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던 장면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왜 본인조차도 마스크를 안 쓰냐 언론에서 막 때려대더라고요.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 상황 얘기보다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려요. 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튜브라는 게 만약에 인기로 딱 뜨게 되면 몇만 명씩 몇십만 뷰까지 나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랜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유튜브 영상도 한국 분들이 갑자기 인기 영상으로 떠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대심에서 영상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40대인데 만으로는 40이고 한국 나이로는 42인가요? 3인가요? 특인데 이상한 소리 하면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우리 세대를 어떻게 아냐 네가 어떻게 알길래 네가 훈계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용인 사시는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신가 해가지고 클럽 가셔가지고 클럽에서 쫙 퍼져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제가 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좀 충격이었어요. 저도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아놓은 상태잖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처럼 내가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처럼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초기 대응을 잘 해가지고 이 확산을 막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레스토랑도 다 닫았고 상점 같은 경우에도 다 닫았고 헬스장부터 해서 모든 것들 실제로 주유소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마트를 빼고는 다 닫았단 말이에요. 병원은 열었네요. 병원 이렇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열어야 하는 곳 빼고는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마구잡이로 퍼져나갔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치사율이 5%, 6%, 지금은 좀 줄긴 했지만 6%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6%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10명으로 하면 아니에요. 100명 중에 6명이 걸린 거고 10,000명으로 따지면 한 600명 가까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코로나라는 게 아이들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젊은 분들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걸릴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사율을 5%, 6%만 봤을 때 100명 중 5명이겠지만 보통 젊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사망까지 가는 사고는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가 50대, 60대, 70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평상시에도 기저질환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6%가 허용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 포함, 아이들 포함, 나이 드신 분들 포함, 노인분들 포함 다 포함해서 100명 중에 6명이 죽는 거라고 따지면 그 6명 중에 젊은 사람들 다 살아남았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만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100명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만약에 한 20명 감염이 됐는데 20명 중에 6명이 돌아가셨다 하면 거의 30-40% 이렇게 치사율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10% 나왔으니까요.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니까.
예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기 한 3월 중순 정도에 이제 미국도 이제 셧다운을 하다 보니까 바다 같은 데는 뭐 자연 환경이니까 그런 데까지는 막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이애미 해변에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코로나 뭐 걸리면 걸리는 거죠. 뭐 나도 뭐 내가 이게 봄방학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온 건데 나름대로 난 인생을 즐기고 싶고 나의 젊음을 즐기고 싶다. 뭐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거지. 그렇게 인터뷰했던 청년들도 있었고,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기주의적인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걸리면 치사율이 진짜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10명 중에 3명이 돌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건데, 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감염이 돼도 치사율이 낮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위험의식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참 슬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됐는지. 미국이란 사회는 뭐 옛날부터 그런 게 좀 강했기 때문에 참 뭐 어쩔 수 없다고 하기보다 좀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교육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퍼지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참 슬픈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낮잖아요. 보니까 거의 10,000명 감염에 사망률이 한 300명 이렇게 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한 치사율이 한 2%, 3% 되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뭐 젊으신 분들 다 빼고 나면 이 한국 분들도 이렇게 치사율이 10%, 20% 가까이 될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뭐 젊으신 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감염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증상도 없는 분들 많으니까 자기 아버님들, 뭐 20대 분들 이렇게 술집 같은 데 돌아다니시고 뭐 클럽 같은 데 가고 오셨으면 20대 분들 거의 아버님이 60대, 또 나이 드신 분 뭐 70대 있으시겠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들 많으실 건데, 즉 부모님들도 감염을 시키고 나면 그 부모님들도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아무래도 이런 의료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치사율이 엄청 낮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위기의식을 덜 느끼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스페인이나 이태리 상황이거나 미국처럼 이렇게 치사율이 높다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감염시켜서 부모님을 돌아가시키기도 할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한국이 의료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고, 치사율도 낮은 것 보니까 병원 가서 또 치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심각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큰 오산이거든요. 만약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미국은 그러면 미국 의료제도도 좀 부족하고 의료제도도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도 미국처럼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엄청나게 퍼져나가서 의료제도가 만약에 이 붕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나 이런 곳들처럼. 만약에 너무나도 환자가 많아져가지고 아무리 한국이 의료제도가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환자가 많이 퍼져나갔다고 하면 자기가 아파도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고 자기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부족하고 간호사분들이 부족하고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도 갑자기 엄청나게 퍼져나간다면 정말 제 주변에 뭐 자기 부모님의 뭐 친지분들이나 뭐 나이 드신 뭐 분들이나 뭐 할머님이나 자기 이웃이나 어느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병실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전 중국이나 그런 것처럼. 그나마 우리는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퍼지지 않아가지고 의료제도 붕괴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처를 잘했던 거지, 만약에 말도 안 되게 퍼져나가서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다면 분명히 한국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료제도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걸 잡아낸 거죠, 한국은. 그런데 그걸 좀 착각을 하시고, 그게 왜 우리나라는 뭐 대처를 지금 잘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의료제도도 잘 돼 있고, 내가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거고, 병원 가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치사율도 낮고 해가지고 뭐 많이 죽는 것도 아니고, 한데 뭐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도 클럽 같은 데 가면 당연히 가면 될 수밖에 없죠. 저라고 클럽을 안 가봤겠냐고요. 저도 40대지만. 그럼 너는 너는 놀 때는 놀고 우리들 논다는데 너는 뭐라고 하냐. 저도 이해는 갑니다. 당연히 뭐 젊으시면 클럽 가시고 다시 여자분들도 만나시고 또 남성분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좀 젊음 즐기셔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와서 보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요. 만약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셧다운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닫아놓은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미국이 조금 다행인 게 뭐냐면요. 그래도 미국은 진짜 돈은 많은 나라예요.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 막 찍어내면 되는 거고 돈이 많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억지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그냥 문 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몇 천만 원씩 또 지원금을 주고 있고 또 준대요. 그 돈은 안 갚아도 될 수 있게 돈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리고 또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도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닐 정도로 지원을 좀 해줘요. 워낙에 나라가 부자기도 해요. 이 나라가 미국이. 문제가 많긴 많은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 참 좋은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한국이 미국처럼 너무나도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의료 붕괴도 되고 이게 너무 퍼져나가지고 이걸 잡을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진짜 문을 다 닫으세요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스토랑이든 식당이든 뭐 상점이든 다 닫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은 과연 이분들에게 정말로 이 공짜 비슷하게 뭐 몇천만 원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되나요? 한국이 정부가. 그리고 직장 잃으신 분들한테 실업급여라고 해서 몇백만 원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냐고요. 하다못해 지금 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네 안 해주냐도 이게 파퓰리즘이네 안 해네 하고 나라 경제가 어쩌네 하면서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몇 개월 동안 이 한국이 셧다운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그때는 한국 감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요. 그때는 정말로 미국도 지금 실업률이 뭐 3천만 명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나마 이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몇백만 원씩 받기라도 하지만 한국은 제가 답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만약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게 퍼져나가가지고 의료저들 붕괴가 와가지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실 분들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자가격리만 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을 때 나라가 완전히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거래요.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요.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들 뭐 힘들고 답답하시겠죠. 하지만 클럽 가시는 거, 뭐 헌팅 포차네, 막 술, 좀 이런 것 좀 자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한국에, 그러면 너는 미국에 사는데 네가 뭐 한국에 뭐 왈가불가하냐. 저 시민권자 아닙니다. 저 영주권자예요. 저는 시민권 딸 생각도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이들 다 키우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에 제 조카들이 10명 가까이 되는데 학교를 못 가고 집에 그냥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7순이 넘으셨는데 아무 데도 못 가시고 집에만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내일 돌아가실지 오늘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많이 위태위태 하세요. 그런데도 가족들이 요양병원으로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슬픕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나 한번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나도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뭐 클럽 같은 데에서 막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확진자가 이제 막 늘어날 것처럼 이렇게 또 슈퍼 전파자가 이제 나올 것처럼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도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마녀 사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왜 저러신 분들이 계실까? 나름대로 국민들은 너무나도 노력을 하는데 얼마나 다른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젊으신 분들도 지금 자기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제 주변에도 뭐 제 사촌들이나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 마음은 공감이 많이 돼요. 제가 IMF 세대입니다. 제가 98학번인데 98년도에 한국에 IMF가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 아버님들 다 해고당하시고 저희 집도 거의 망하다시피 했었고요. 저도 그래서 저 그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젊은 분들 얼마나 저도 얼마나 그때 20대 때 초반 때 너무나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한국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코리아 브랜드가 엄청나게, 코리아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혜택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지금 젊으신 분들, 20대 또 뭐 30대 분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조카들, 세대들, 그 친구들한테 그대로 이 효과가 올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한국은 큰 기회를 잡았어요. 이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 대처를 잘함으로써 이 한국의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코리아 브랜드 파워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이 기회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무너지고 있고 미국조차도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이 이미지부터 해서 미국이라는 이미지 얼마나 많이 깎였어요. 이런 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오겠냐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 위기 상황에서 엄청나게 코리아 브랜드라는 파워가 성장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혜택이 다 지금 젊으신 분들한테 올 건데 좀 참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참으셔가지고 마무리만 이제 잘하면 이 혜택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엄청나게 큰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고 큰 기회로도 전 세계적으로 큰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괜히 뭐 오지랖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상당히 심각합니다.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정말 이 위기 때 다른 나라의 전 세계에 큰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발 제 부탁인데요. 또 제가 미국에서 사는 40대 아재로서 하나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조금만 힘을 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친지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아무리 한국이 의료제도가 지금 잘 돼 있고 치사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하시고 조금만 자제하시고 조금 한두 달만 좀 클럽 가는 거 좀 참으시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싶으신 거 있으면 조금 참으시고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저도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고 나서 좀 너무 슬프고 한편으로 좀 화도 좀 났고요. 조금 더 마음도 아프고 해서 좀 답답해서 이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한국이 잘 해나가고 계시고 지금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걸 조금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빨래 개면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막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빨래는 못 개고 말씀만 드렸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뭐 확진자가 또 뭐 클럽에서 한 11명, 12명 나왔다고 하는데 또 며칠 후에 또 얼마나 더 퍼져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다들 힘드신 상황 속에서 조금만 마무리를 잘 하셔서 잘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비유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